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내용과 인물이 등장하는 최순실 게이트.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요? 오늘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와 그 밖의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국감에서 이 안종범 의원에 대해서 최순실 씨를 아냐,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 네. 최순실 씨를 아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한 공방이 오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을 하셨던 겁니까? 예, 당시 국감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도 여러 관련자들 진술에 의해서 안종범 수석이 실질적인 자금 모금책으로서 미르재단과 청와대의 교감을 중개한 당사자였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 내용을 안종범 수석의 입으로부터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일부 증언자들의 모함이라고 의혹이라고만 치부했었는데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체적인 진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물론 객관적인 증거도 충분했던 상황이죠. 재단 설립 당시에 통상적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설립 방식이라든지 설립에 이르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객관적 증거로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당시 안종범 수석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해서 국민이 아주 분노했었죠. 그래도 안종범 수석은 최순실 씨를 전혀 알지 못하고 미르 K스포츠재단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주장인 거죠. 그 주장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납득할 만한 변명이었다면, 네? 예, 변명이었다면 국민들은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으니까 조금 더 들어보자 했을 텐데 국민은 이런 지하에 더 이상의 변명을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인 증거들과 전적으로 배치되는 식의 모르쇠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는 국민적 요구에 답변을 했었어야 돼요. 그때는 이미 구체적 의혹들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안종범 수석이 미르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는데 대기업의 돈을 수금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수금하는 역할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의혹이 박근혜 대통령까지 연결되긴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자리가 자기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한 나라를 휘두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청와대 수석이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을 등지고 스스로 나라의 몇 대 기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주물러서 그 정도의 거액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을 사칭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영리합니다. 함부로 절대 권력에 이렇게 쉽사리 경제 주체들이 수긍하고 들어가지도 않았겠지만 얼마나 위압감을 느낄 만큼 사실을 확인했겠습니까? 안종범 수석 뒤에 또 다른 권력의 움직임을 스스로도 확인했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움직인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최순실 씨가 전격 입국했고요. 수석들이 사표를 냈고요. 네. 그리고 청와대는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예. 현재까지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만시지탄이었죠. 매 단계가 만시지탄입니다. 왜 수사를 이제서 시작해서 빈손으로 들고 나올 형식적인 압수수색을 합니까? 청와대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검찰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말도 되지 않는 사유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서 최순실에게도 주는 자료를 주지 않고 그래서 이미 제출 방식으로 7박스만 받아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서야 수사에 착수합니다. 공수처 법안 내놓고 그다음에 특검 얘기가 무르익고 나니까 스스로 조직의 위태로움, 조직의 명운이 이 순간 달려있구나 생각하니까 이제서야 나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순실의 입국이라든지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라든지 모든 것들이 상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은 한참 후에야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만시지탄입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최순실 씨가 기획 입국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던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기획 입국이라는 것은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범과의 관계 그리고 또 심지어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수사기관들까지도
교감이 되지 않고서는 이 시기에, 이 타이밍에 이렇게 관련자들이 차근차근 검찰에 소환되면서 모든 증언들이 일련의 선상에서 하루 이틀 사이에 연달아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죠. 기획입국이라는 것은 단순히 스스로 변호사하고 판단해서 자체적 판단이 아니라 종합적인 주체들 사이에서 교감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기획입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의혹이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의 이 게이트 사건들을 보면 거의 뭐 4년 차 정도의 네. 그 게이트가 터지고 레임덕 시기에. 예. 그때 이제 다 해결을 다 하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거기에서 반면교사를 삼았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정권 내에 해소가 되어야 내가 책임을 가장 가볍게 질 수 있고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살필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검찰로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내쳤다는 조직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도 지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타협을 통해서 조사자들은, 피의자들은 적절한 처분을 통해서 또 본인의 이익은 챙기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생각해보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상득 전 의원도 그렇고 예. 방통대군이라고 불렸던 최시중 위원장도 네. 그렇고 그 뭐 굿모닝 시티 문제 때문에 네. 뭐 뇌물을 받았다 뭐 이런 그 혐의 때문에 실형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집행유예로 다 풀려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음 정권에서 만약에 이 문제가 터지면 더 심각하게 그렇죠.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 좀 막아보자. 그래서 지금 입국들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기획입국이다. 이런 그렇죠. 주장인 것인 거죠. 충분히 그 의혹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최순실 씨가 전격 입국을 했는데요. 검찰이 강제 수사에 바로 돌입한 게 아니라 뭐 네. 몸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례적이죠.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변호사였습니다. 네. 많은 사례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들을 변호하기도 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양해하에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심지어 아직 뭐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았지만 뭐 언론사를 통해서 입국 당시에 수사관들이 동행했었다는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또 검찰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의혹들을 불식시키려면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든지 수사의 방식이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지 않았어야죠. 너무 이례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양해의 수준들이 그런 의혹을 사실로 확신에 가져가게 만드는 거죠. 야, 지금 그런데 이제 기획 입국 얘기가 나오고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렇게 좀 느슨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굴까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네. 자기를 수사하는 내용들을 보고받으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병우 수석의 검찰 장악력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는 바가 네.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연장선상에서 충분히 교감이 없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게 물으실 것 같긴 한데 지금 다시 새로이 민정수석이 되는 네. 최재경 역시도 네. BBK 검사라고 그렇죠. 지금 정치 검사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장악력에 있어서는 우병우를 능가합니다. 네. 사실상 특수부의 성골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자존감 때문에 한상대 검찰총장 당시에는 중수부 폐지에 자신들이 반대 입장을 표방하면서 사표를 던지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자존감으로 검찰 조직에 있어서는 일응의 신망, 조직 내에서는 신망과 그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은 우병우를 능가한다고 봅니다. 우병우를 능가한다. 사실상 청와대가 민정수석의 지위를 또다시 그것도 검찰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양을 했다는 것은 지금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거예요. 최재경 앞으로도 수석이 검찰을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앞으로도 검찰을 컨트롤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표현된 인사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걸 보면 걸리면 걸리는 대로 수사하는 검사가 최재경 수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 문제만큼은 단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의혹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박근혜 게이트라고 불려야 마땅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 그 날성 칼을 들이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할 수 현직 없습니다.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그 소추 요건이라는 것과 수사의 대상이 되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느냐를 많이들 헷갈리시는데요. 소추라는 것은 우리가 공소 제기됐다, 그러니까 재판을 시작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소추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제 예를 들어서 전 전제를 깔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가 되어야 공범의 수사가 가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마저 안 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공모한 사람들마저도 범죄의 진상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퇴임 이후에 만약에 관련된 조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미 저희가 만시지탄 수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는 정황들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퇴임 이후는 너무 불가능하죠. 예, 상상할 수 없죠.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는. 이미 50일이 지나서 뭐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최순실 씨를 불러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늦어도 너무 늦은 수사니까 이거 뭐 밝혀내기가 좀 어려운 구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재단에 압수수색 들어갔더니 컴퓨터의 모든 내용들은 다 갈아치워진 상태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런 물증들은 우리는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아직까지 현존하고 있는 증거는 그러면 검찰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 스스로는 어쨌든 조직의 명운이 이건 수사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지금부터는 최선을 다할지 모르겠지만 수사라는 것은 결과적인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검찰은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검찰을 믿으세요? 저는 제가 못 믿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검찰의 수사를 믿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를 바라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아니죠. 하고 계시거든요. 검찰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더불어민주당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처음에 뭐 특검을 하자, 그다음에 거국 내각을 구성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새누리당에서 거국 내각 하자 또 그랬더니 아니 검찰의 수사를 일단 맡겨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비추면서 지금 보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일부에서 욕을 좀 먹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을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가서 정권 창출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하야나 탄핵 같은 거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일단 있는 사실관계 하나를 교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거국 중립내각 같은 경우는 저희 당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일부 그룹에서 이제 그런 식의 요구를 가장 하긴 앞서고 했습니다.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이미 얘기를 했던 개별 사안 정치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민주당 당론으로 또는 대표의 입을 통해서 이제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민이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고 사실 이 사건 발발 당시에 검색 순위 1, 2위를 차지했던 단어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검을 이야기하면서 특검으로 이 사태가 모두 해결될 것이며 이 사태를 분석해 본 결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청와대 안종범 수석과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의 척결을 요구할 때 역시도 이것은 시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거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는 거고 사태가 얼마만큼 지금 오늘도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하루하루 나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단계별로 판단을 하는 책임 있는 정치 주체입니다. 그걸 왔다 갔다 한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국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시는 그 무게감을 정말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그 각 단계마다 저희 정당이 취해야 될 입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영상이 준비됐으면 이재정 의원께서 안종범 수석이랑 안종범 의원이었으니까요. 예. 그 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준비가 됐나요? 오늘 영상 준비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거 나오면 한번 보기로 하고요. 검찰 이야기를 좀 계속 하고 싶은데요. 이게 최재경 민정수석 BBK 사건으로 무리를 일으켰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최병렬 전 의원의 그렇죠.
조카라고 하잖아요. 하고 또 그 그럼 정식 최구식 인사로 보시는 거예요? 최구식 전 의원 네. 우리가 이제 디도스 사건으로 알고 있죠. 최구식 전 의원 보좌진이 어쨌든 그 건으로 처벌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네. 사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치권에 인맥이 있는데 그것만으로 또 판단할 수는 없죠. 없는데 그분 개인의 이력을 보더라도 BBK 사건 당시에 무혐의 결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는 그러니까 검찰이 신뢰를 잃게 만드는 데 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관련 수사가 좀 이렇게 그런 파국의 결과를 이르게 한 네. 또 장본인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도 평가받고 있고요. 음. 무엇보다도 중수부 폐지가 당시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논제였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 정말 강하게 반발했던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검찰 기득권 세력 네. 그리고 정치 검찰의 핵심에 충분히 분류될 수 있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민정수석의 자리를 자꾸 검찰 출신으로 두려고 하는 것. 그런 정권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늘상 모든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던 사안인데요. 네. 이 시국에 탄핵과 하야가 요구되고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무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택한 안이 또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냐. 예, 그 부분이 너무 만약에 아쉽습니다. 이재정 의원께서 새로운 민정수석을 앉힌다면 누구를 앉히겠습니까? 글쎄요,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 제가 인선을 담당하기에는 입장차가 너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요. 최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납득을 구하려면은요, 저는 비검찰 출신이어야 된다고 그런데 봅니다. 비검찰 출신이 국세청이나 뭐 검찰이나 이런 사정기관들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검찰 출신이 장악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장악이 과연 온당한 장악일까요? 예. 근데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 만약에 일을 한다는 방식이 지금 검찰 출신이 장악한다는 것도 저희도 선입견에 잡혀 있습니다. 정권에 그럴 수 줄 있겠네요. 세우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검찰을 장악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렇죠. 흡사 잘못된 것이냐 얘기합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그게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정권이 검찰을 세무 권력을 줄 세워야 하는 것이 온당하다라는 저희 나름의 선입견이 구시대적인 어떤 권력에 본의를 맞추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역대 특검에서 밝혀진 건 앙드레 김의 본명 김봉남 씨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맞습니다.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특검은 또 믿으세요? 특검이 해결할 수 있을 것 자, 같습니다. 이 상황은. 특검은 차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악, 차선. 사실상 검찰이 신뢰를 잃고 검찰의 수사에 기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특검이 모든 것을 맞는 키가 돼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맡겨둘 수 없으니까 다음 생각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앙드레 김의 본명만 밝혀냈던 그때 당시에 특검의 한계 역시도 우리가 지금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래서 저희는 단독 특검 법안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의 권능을 주는 방식으로 단독 법안으로 하자고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마련돼 있는 상설특검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특검이 수사의 결과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조정하고 대상도 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고 얘기를 좀 더 나눠보죠. 백희련 의원님이 물으니까 예, 그런 내용으로 통화는 했지만 인사 관련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상황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예. 자, 전제로 묻겠습니다.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있어서 라는 얘기로 통화한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당시 재단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재단에 문제가 그 있다고 총장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리고 더 이야기를- 구체적인 말씀은 예. 그 당사자도 지금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수사 그거 증언 거부할 때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는 변명 아닙니다. 본인하고 관련돼 있거나 아니 본인의 친족하고 관련돼 있으면 증언 거부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요. 다른 거잖아요. 이 사안은 지금 본인하고 관련 있는 본인 친족 아니고 본인하고 관련된 것도 아니죠. 다만 본인이 불리하니까 말을 안 하는구나라는 정치적 책임은 여기서는 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월 4일 본인이 총장한테 전화했죠? 이모 총장한테 전화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본인이 그분의 전화했어요. 전화 왔어요. 네, 이거는 그분의- 팩트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네, 1년 그분의 내에 입장을 통화했습니다. 생각해서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자, 말씀을 전화 드린 왔습니까? 전화했습니까? 전화했습니다. 더 이상 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4월 4일 아니 본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할 줄 알고 더 이상 말하지 아니요, 더 이상 그 가능하십니까? 본인 지금 4월 4일은 개인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일반적으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멕시코 순방 중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해외에서 돈 들여서 로밍콜로 전화하셨네요. 사업 계획 부실하다는 이유로 자꾸 반려한다. 그러니까 이모상 사무총장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듣고 전해주신 거죠? 아닙니다. 유사한 얘기죠. 아닙니다. 워딩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단어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더 그런 구체적인 취지-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수사 중이라서 말씀 수사 과정에서 있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봐요. 예. 따라 6월 초 달라집니다. 중순경에 모 호텔에서 이모 사무총장 만난 적 있으시죠?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네. 아니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네. 기억나지 않습니까? 제가 좋습니다. 모두의 말씀 제가 답변 좀 하게 해주십시오.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것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러시면은 의혹들을 확신으로 자꾸 몰아갈 제가 수밖에 정확하게 없어요. 누가 누구를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을 청와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경제수석이 친분도 없는 사람을 호텔까지 직접 행차해서 만납니다. 왜 그럽니까? 사업 부탁하러 했다고 그분은 진술하십니다. 지금 모 호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최순실 게이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오는 호텔이 그 예. 광화문에 있는 플라자 호텔입니다. 호텔. 예. 플라자 호텔에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확인하려면 거기 CCTV를 열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기관의 CCTV라는 것도 사실상 그 텀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어쨌든 경찰은 검찰은 시도해봐야죠. 충분히 그러니까요. 시도해봐야죠. 그 예. 50일이 지나서 이게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플라자 호텔에 가서 예. 많은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최순실 예. 게이트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 아니 통상 그 검찰이 집시법 수사할 때 쓰는 기지국 수사 네. 이런 걸 통해서도 위치 추적도 다 합니다. 아, 그 로그값은 예. 남아있겠네요. 예, 예. 그런 방식으로 통상 활용하던 수사 기법을 다 동원하면 드러내지 못할 사실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수사를 하시는지 정말 지금 모르겠습니다.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 말씀 뭐 계속 저 영상을 네. 봤지만 K스포츠 미르재단에 거친 대기업들이 낸 수백억 원대의 기금이 안종범 수석이 이제 수금을 하러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벌써- 제일 예.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순실 예. 표 기금 마련에 청와대 경제수석이 직접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모 신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관련된 내용을 또 이제 청와대에 보고했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경제수석이 혼자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한 일이 아니라면은 대통령과의 교감이 충분히 추측되어지는 게 경제수석이라는 자리입니다. 아, 그런데 이 상황을 좀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누가 잘못한 거냐? 예. 40년 인연으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현혹시켜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긴 최순실과 그 일당들의 문제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냐? 이 의견이 조금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공적인 정치인으로서 공적인 자리에서 네. 말할 때는 두말할 나위 없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 최순실이냐 박근혜 대통령이냐 싸우는 일은 두 분이서 찻집 가서 하시면 되는 얘기입니다. 찻집 가서 두 두 사람이서 분이서 알아서 하실 얘기인 네. 거지 근본적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사인 간의 잘잘못을 저희가 시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한 일입니다. 지금 드러난 것 중에 n분의 1, 정말 100분의 1만 사실로 확신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뭐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를 통해서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를 인정을 했잖아요. 아니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걸 인정한 것도 온전히 모든 것을 인정한 것도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공무에 그 사인에 심지어 뭐 어떤 직함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사인이 동네 아줌마죠. 예, 네. 청남동 아줌마에게 무직자.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상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통령이 고백한 것 자체부터가 문제입니다. 그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제가 특정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무거운 방식으로 저도
누구 하나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행보를 보면 버티고 예. 기다리면서 결정적인 한 방을 가지고 사안을 그렇죠. 다른 그 사안으로 뒤집는 뒤덮거나 그런 예. 그 움직임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 그게 어느 정도는 성공적으로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러면 이 최순실 게이트 기획입국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이 최순실 국정농단도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사안으로 덮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인터넷 댓글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우스갯소리, 제 입장에서 우스갯소리라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의 우려는 굉장히 커요. 전쟁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분명히 SNS에 있습니다. 올립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그간의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 보수 여당이 해온 방식이 어떤 국민적 비판의 지점에 대해서 덮기 위해서 다른 이슈를 생산을 합니다. 북풍을 이용할 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지 않냐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보수 세력마저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위기감은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 입국이라는 것도 사실상 사건을 축소시키기 위한, 면피하기 위한 것들이고, 저는 또 다른 이슈로 덮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뾰족한 수는 지금으로서는 다른 사례와는 다르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정도의 식물 대통령 얘기가 모든 일을 하기가 어려운 예. 식물 대통령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네. 최재경 수석이 과연 최재경 민정수석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지금 그 얘기하고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병우 예. 민정수석이 조직을 망쳤다. 음. 그래서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제대로 수사를 한다는 것이 네.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을 둘러싼 대상에 대한 수사만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그 수사를 제대로 하는 신용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 그리고 사건의 본질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정도로 권력의 패부를 핥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다는 얘기인 근데 거죠. 지금 사안 같은 경우에 몇 가지 의혹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원님이 집중하셨던 그 안종범 의원의 그 안종범 수석의 K스포츠재단 모금 예. 의혹에 대해서는 좀 삼순위로 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순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예. 오히려 딸인 정유라 씨의 이대 입학 그렇죠. 의혹 특혜 예.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그 주변에 있던 차은택 씨, 문화대통령 차은택 씨가 예. 본인이 장차관 자리를 가지고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그런 문제들, 그리고 호스트파 출신이 예. 그 옆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자극적인 내용만 그렇죠. 계속 예. 들여다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우리 국민들도 어쨌든 간에 그런 자극적인 내용에 우선 솔깃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더 캐는 데 있어서 여론이 집중되기보다는 그런 굉장히 사소하지만 흥미 위주의 것들로 흘러가는 것은 저도 역시 우려스러운 바도 없지 근데 않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이 사건의 문제점이 어디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모셨을 때는 정책 얘기를 좀 하려고 예. 했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이니까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네. 의원님, 올해가 가기 전에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 뭐 이런 정책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카오스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대통령 측근의 비리 문제를 캐는데 온 의원이 매달려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정국 그리고 또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그러니까 통신자료 제공이 영장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수사기관의 압력에 의해서 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네. 경종을 울려야겠다고 해서 제가 새로운 법안을 내기도 했거든요. 그런 사소해, 지금 이 카오스 정국에 비하면 사소해 보이지만 국민한테는 절박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국회에는 산적해 있습니다. 그 부분 묵묵히 해내는 것, 올 가을 국회에 정기국회에 반드시 해내겠다고 저희가 계획했던 것들 차근차근히 하면서도 안종범 수석을 둘러싼 의혹 문제, 최순실 게이트, 제가 명명하고자 할 때는 박근혜 게이트 네. 문제 국민한테 온전히 드러내 보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서 국민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결과를 목격하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